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발언 당사자인 최강욱 전 의원은 사과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용민, 민영배 의원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다른 말씀 좀 간단히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어제 우리 당 차원에서 징계가 발표됐고 그 이상의 오늘 그러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징계를 좀 결정을 했고, 변호사님. 근데 최강욱 전 의원은 왜 사과를 안 하는 걸까요? 당내 이제 일부 미온적인 분위기 때문인 걸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당내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부분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당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특히나 앞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또 징계 부분에서는 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비상징계를 동원을 했습니다. 비상징계는 말 그대로 정말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 징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윤리심판원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가 정말 묵과할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급박할 때 예외적으로 하는 비상징계를 발동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이 부분을 또 검증위원회에서 공청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으로까지 삼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 입장이 정말 명확하고요. 특히나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경고나 징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구성원 모두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총선은 4, 5개월밖에 놔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막말이라든지 설화에 휘말릴 경우에는 공천에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이런 부분은 지도부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고성 메시지에 대해서 이 지도부의 또 판단 그리고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민형배 의원은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요. 지금 김용민과 민형배 공격을 위해서 심하게는 이 정부의 행정 전산망 문제를 덮는 데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실책을 덮기 위해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황당한 데 개변이고요. 일단 최강욱 의원부터 보면 이게 징계가 의미가 없는 게요. 어차피 이게 집행유예 2년간 실효 5년, 7년간 출마를 못해요. 조국 전 장관 인턴 위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기 때문에 2+5, 7년간 출마를 못해요. 그럼 이게 비상징계든 뭐든 영구 제명을 시기에 의미가 있지. 6개월 정지는 징계도 아니다. 첫째. 두 번째, 민영배, 김용민. 여기 저희가 지금 6명이 방송하는데 누가 한 명이 말도 안 되는 막말한다. 그럼 이게 다른 패널이 반박을 하거나 심지어 앵커가 중단시키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박장대소하면서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는 거는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영배, 김용민도 이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동조한 거 방조는 공범이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제일 황당한 게 이거 남영희 민주연구 부원장 있죠. 이분은 아예 조중동 프레임으로 한다 이 말은 본인이 최강욱하고 같은 뜻이다. 막말이 아니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남영희 부원장이 물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에서는 사퇴했지만 어떤 징계도 없잖아요. 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출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개딸들이 나서서 오히려 옹호하고, 지금 이게 민주당도 남영희 부원장도 징계하지 않고 민영배, 김용민도 징계하지 않고 최강욱은 아무 의미 없는 6개월만 징계하고, 이게 바로 저는 막말이 도지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좀 하나 물어보면, 지금 일단 토크 콘서트 그 자리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 김용민 의원 어떤 사과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6개월 정도 징계를 이제 받았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당의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제 타인으로부터 그 이유를 찾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 이제 정치 구조의 문제를 좀 지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나 강성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 보여주는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 발언은 누가 봐도 잘못된 발언이었고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표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하고 비상징계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면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 탓을 하거나 뭐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뭐 특정 정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죠.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제 본인들도 좀 돌아보셨으면 하는 것이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한다라면은 본인들의 이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과연 부합하는 것이냐, 내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 유리되어서 여의도 문법에 갇혀서 또는 당원들 문법에 갇혀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강욱 전 의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동석하셨던 의원들께서도 국민들 앞에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이 상황을 매듭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달라며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현수막의 청년 비하 논란에 이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비하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운동권 세대의 그런 뭔가 기득권 의식이 다시 표현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이 민주당,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는 지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았다고 약간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말과 행동에 좀 조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 말과 행동을 좀 다시 점검해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대표의 호소가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민주당 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내년 총선에 대한 자신감이, 이미 표를 준 국민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은 이미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자신들에 대한 반사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저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최광욱 의원의 이 발언의 경우에는 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 전에 들은 사람까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당에서는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것이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가 내년 총선까지 쭉 이어진다라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